자, 또 나왔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봐봐. fx가 다항함수로만 돼 있지 몇 차 함수인지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아, fx가 몇 차 함수일지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f'(x) 제곱하고 이제 한 게 이제 4fs에다가 9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fs가 이제 몇 차 함수인지 알 수 있죠? 몇 차 함수겠어요? 2차 함수겠지? 어, 2차 함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럼 이제 fs의 최고차수를 뭐 n차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최고차항만 봐줘도 따져도 상관이 없거든. fx의 최고차항을 as의 n제곱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fs의 최고차항을 as의 n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좌변의 최고차항은 얼마, 우변의 최고차항은 얼마이므로 같아지려면 n의 값이 얼마여야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1이 1인 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fs 식에 대한 관계식 한 개 더 나오겠죠. 그럼 뒤에 이제 뭐 4 곱하고 9 더한 거가 제곱한 거랑 같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fx의 관계식들을 몇 개씩 더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치. 차수 비교해서 fs가 2차 함수를 보이고 그렇죠. 보였죠, 우리가. fs가 이렇게 놓았을 때 개수 a, b, c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을 소설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조건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 최고차항의 개수, 네, 최고차항이 몇 차인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9가 더해진 거랑 얘가 같다, 제곱한 거랑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개수들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몇 개씩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면 돼. 알겠죠? 꼭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잘 안 되면 그때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원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얘기해 주려고 같이 한번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등식 문제 풀듯이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안 되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접선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부터 써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것도 그냥 계산 문제야, 사실.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이잖아, 이게. 접선부터는 여러분들 도함수 활용이거든요. 도함수 활용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문제 풀이야.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밖에 거의 없어.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도함수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도함수의 성질 뭐 있는 줄 알아요? 엄청 간단하거든. 만약에 있잖아. F'S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돼. 만약에. 그러면은 F'S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하고 음수일 때 감소하고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있잖아. 요것밖에 뭔가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사실.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미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분석해서 fs를 유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함수를 분석해서 fs를 유추하는 게 이제 미분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 뭘 계속 하는 거냐면은 도함수를 분석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도함수를 분석할 게 뭐밖에 없냐? 아니, 도함수 값이 양수냐 음수냐 이것밖에 없다 이거야. 따질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은 개념이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엄청 간단해. 엄청 간단하고 사실 이제 어려운 건 수원이 어렵지 수투는 안 어려워요 절대. 시험에 문제 나와도 여러분들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니까 수투는 어렵지 않다라는 점. 자, 그래서 내 문제를 보자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읽고 나서 우리가 뭘 꼭 해야 되냐? 조건을 찾아야 되죠, 조건을. 이 문제의 조건이 뭐냐? 얘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얘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뭐다? 일치할 때.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접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접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요 생각을 해봐야 돼. 접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접선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봐봐. 얘하고 얘하고 보시면은 도함수가 똑같아. 얘를 미분해도 3x의 제곱이 되고 얘를 미분해도 3x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 얘 둘은 서로 평행 이동을 한 관계라는 것도 알 수 있죠. 3차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미분을 하면은 y는 3x의 제곱이 되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증가하다가 0에서 살짝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이제 y는 x 세제곱 빼기 1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빼기 18 마이너스 2는 요쯤 있겠죠. 마이너스 2. 한 요쯤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18 마이너스 18 여기서의 접선과 얘에서의 접선이 일치를 해야 된대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 그래프도 요 그래프랑 이제 똑같이 그려질 거야. 똑같이 그려질 건데 이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빨간색 직선하고 접하려면 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똑같더라. 접선이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그때의 이제 x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 지금 얘의 x 좌표 마이너스이고 얘의 x 좌표는 얼마예요? 이런 문제거든. 사실.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 이 봐봐.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미분은 도함수만 분석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선생님 말에 어폐가 좀 있네요. 이게 쉬운 거는 선생님한테 쉬운데 이 학생들이 이걸 분석하기가 힘들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뭘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자주 나오는 함수들 있죠. 자주 나오는 함수들. 자주 나오는 함수가 뭐가 있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3차 함수의 모양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몇 가지 있어요? 3차 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극대 극소가 없는 형태로 가는 3차 함수랑 그다음 극대랑 극소가 같이 나오는 이런 3차 함수 모양. 그러니까 이때의 성질하고 이때의 성질하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금 여기서도 있잖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이 함수의 도함수하고 이 함수의 도함수가 똑같단 말이야 지금. 얘도 도함수가 3s의 제곱이고 얘의 도함수도 지금 3s 제곱이에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 때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4, 12 됐죠. 12.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 왜 쉽냐? 이 x좌표를 알려줘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이때도 얘가 언제 12가 되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쵸? 12가 되는지 찾아보니까 언제야? 2야, 2야, 2.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입니다라는 걸 안 알려줘도 알 수가 있어요. 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2차 함수로 나오죠?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꼭지점이었다. 왜?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 접선이 일치하려면 얘한테 접선하고 서로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기울기 같을 때가 언제야? 요때랑 요때야. 그럼 요때가 마이너스 m이 여기는 당연히 a겠죠. 당연히 a인 거야 이게. 같아지려면 y값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얘가 지금 기울기잖아. 도함수가 기울기죠.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 아니, 같으려면은 x좌표의 합이 뭐가 돼야 돼?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고 이게. 알겠죠? 자, 이건 또 이렇게 되는 그래프만 그런가? 또 그것도 아니야. 삼참수 있죠? 만약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이 검은색 접선하고 기울기가 평행한 접선은 또 오른쪽에서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또 평행한 접선이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이때 여기 접점이 나올 거고 여기 접점이 나올 거예요. 접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럼 이 두 접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어? 대칭이다 이거야, 대칭. 이게 이 3차함수 그래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뭐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에서 좌표가 알파고 여기에서 좌표가 베타가 되겠지. 저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 같아진데 여기랑 여기랑. 그럼 걔는 어디?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게. 그럼 또 이때 이 꼭지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곡점. 이게 이제 미적분 2에서 배우는데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뭐 안 배워도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변곡점이 뭐냐면 이런 애야.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래프가 삼참수 모양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점이야.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이 삼참수의 그래프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다 대칭이에요. 자, 삼참수는 점 대칭이야.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이참수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선 대칭이에요. 그럼 사참수도 선 대칭이야. 오참수는 점 대칭이고. 그러니까 홀수 차수는 다 점 대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값이 뭐 1이었다. 그러면은 여기랑도 둘의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 돼야 되겠지. x는 1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거니까. 야, 알겠죠, 여기까지?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수업하는 것들은 다 이제 선생님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올려줄 거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보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이제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굳이 그래프까지 안 그리더라도 충분히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3차 함수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 좀 알려주려고 해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너무 간단해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0에 x는 0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일단 얘 도함수부터 구해야 되겠지. 얘 도함수가 이제 3s 제곱이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일 때 접점 x좌표가 마이너스일 때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2이므로 얘의 도함수의 값도 12가 될 때 x좌표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전에 작업이 하나 필요해요. 이 사이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Q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라고 Q의 좌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잡고 들어가야 돼. 이해되죠? 왜냐면은 문제에서 Q의 좌표가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Q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꼭 미지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Q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A의 제곱이 때 걔가 12가 돼야 된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제 어디냐 P가 있으니까 Q의 좌표는 2,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점이 2점일 때 x는 마이너스 2일 때 접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잠깐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자, 다시 봐봐.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P점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 Q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구하는 거야, 먼저. P점에서의 접선을. P점에서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10이더라 이거지. 그럼 접선은 y는 기울기 x 플러스 2 빼기 18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접선이 되는 거야. 이 접선이 얘하고도 접해야 되죠. 어디에서? Q점에서. Q점에서 접해야 돼. 근데 우리가 Q점의 X좌표를 2라고 구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B좌표도 구하고. 그럼 이제 얘도 그 Q점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면 K값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한번 풀어보고 또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꼭 해주세요. 자,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봐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실수를 많이 하거든. 이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보면은 위의 점 P라고 돼 있어. 위의 점 P. 위의 점, 위의 점.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점이라고 돼 있죠. 차이점 알겠어요? 위의 점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함수가 지나는 점이라는 뜻이야. 지나는 점. 말 그대로 접하는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위의 점이라고 돼 있으면. 근데 그냥 점 2,-1이라고 돼 있으면 이 곡선이 지나는 점인지 아니면은 안 지나는 점인지 모른다고. 근데 보통은 안 지나는 점일 가능성이 높아. 지나는 점이면 위의 점 2,-1이라고 꼭 써줘. 이해되죠? 근데 점만 나오면 이게 접점인 줄 알고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해라 이거야. 그냥 점이라고 돼 있으면 알겠죠? 바깥에 있는 점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냥 집어넣어 봐봐. 집어넣어 보니까 4 빼기 8 마이너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바깥에 있는 점이고. 자, 이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차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렇게 그려질 거고 2,-2가 얘 2일 때 4 빼기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2,-1인데 2,-2니까 한 요쯤 있겠지. 2,-2가.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대.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접하게 그릴 수 있다고. 이 얘기거든, 지금. 자, 그때 각각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봐봐. 각각의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각각의 접점은 바로 여기죠. 각각의 접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A하고 B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두 직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 A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B점에서 수직인 직선. B점에서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그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여기죠, 여기. 여기를 A, B라고 하자 이거야. 여기를. 요거 찾으란 얘기야 지금. 자, 눈 뜨고. 에이, 정신 차려. 야, 이거 보니까 엄청 복잡할 것 같아, 그렇지?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활용 1회 파트를 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배워. 이 교과서에 다 있어.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은 이렇게 구해요 알려주고, 기울기만 있으면은 접선의 방식 이렇게 구해요 알려주고, 세 번째가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접선의 방식 구해요 이렇게 알려줘. 근데 그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뭐냐면 접점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가장 중요해요. 접점이. 그러니까 접점을 내가 알면 접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때요? 접점을 내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제 학생분들이 어떤 공통적인 질문을 하냐. 선생님, 접점이 A도 있고 B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 미지수를 두 개 써야 되냐? 아, 그렇다. 미지수 두 개 써야지. 왜? 두 개 다른데. 그런데 식은 한 개만 써도 돼요. 왜 식을 한 개만 써도 되냐면 그 식을 하나 만들었을 때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이 A점의 X좌표고 다른 한 근이 이 B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한 개 하나에 A점과 B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A점을 미지수로 잡고 식을 구하나 B점을 미지수로 잡고 식을 구하나 식이 똑같이 나와. 식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시간에 A점에 대한 정보와 B점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간다고요. 자, 해볼게. 그럼 이제 내가 이제 B점의 S좌표를 뭐라고 할까? 뭐 B 콤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 이게 쓰는 거야. B점을 이렇게 둔다면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2B 빼기 4가 되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이 접선이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에다가 2를 넣고요.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얘가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럼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풀면 B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방정식 하나만 풀어주면 A점하고 B점을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A점하고 B점을 다 구하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구해가지고 교점 구해주면 되네. 이거는 이렇게. 자, 다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본 거예요. 접점이 중요하다 이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중요한 건 접점이라고. 근데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면은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문제를 풀어라. 이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접점을 지금 B로, 미지수를 B로 잡고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걔가 2,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X에다 2 넣고 Y에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B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가 얘 거고 하나는 A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딱 풀면 A 좌표와 B 좌표를 다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잠 오는 친구들은 저 뒤에 저기 스탠딩 책상이 있으니까 스탠딩 책상을 잘 이용을 하세요.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이거야 지금. 날씨도 지금 덥고 이거 미치겠네 아주 그냥. 그쵸? 자, 다음 해보자. 자, 여기까지만 알겠죠 지금?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들 중에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이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야. 접점이 주어질 때와 기울기가 주어질 때와 그다음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 근데 세 개의 유형의 공통점은 무조건 우리가 접점을 구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접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접점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알겠죠? 근데 접점이 안 주어져 있어? 어떻게 해라? 미지수로 두고 풀어야 된다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알겠죠? 자, 다음 가봅시다. 만약에 이제 또 이걸 역함수를 구하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역함수 못 구해.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역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fx와 그의 역함수인 f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찾을 때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이제 이 검은색의 역함수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이 역함수와 본래함수가 만나는 점이다. 뭐 이렇게 배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y는 x하고 교점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이제 다른 애가 하나가 뭐요? 다른 하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제 이 검은색을 역함수치해도 사실 이제 파란색하고의 교점은 여기랑 여기서 생기거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yX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yX가 그려지면은 그럼 역함수를 취했을 때 꼭 yX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이게. 이런 그래프도 있으니까. 그럼 얘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기 수직인 그 직선 위에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이런 애도 있어. 이제 조심하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 삼차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니까 얘는 이제 당연히 y는 x 위에 교점이 생기게 돼요. 알겠죠? 이 역함수 구했을 때.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 fx가 증가함수이고, 알겠죠? 증가함수라는 얘기를 해야 돼. 왜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증가함수가 아니면서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면은 아까 전처럼, 아까 보였던 것처럼 꼭 여기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거든.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증가함수이고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하고 본래함수와의 교점은 y는 x하고의 교점과도 같다라고 하는 걸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써주기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fx는 x,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fs는 증가함수이고 1대1 대응이므로,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그냥 fs의 역함수가 gs 있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해줘도 돼. 역함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곧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방정식 fs는 gx의 해는 방정식 fs는 x의 해와 같다. 요 앞에 요거 꼭 써줘야 돼요. 이거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fs는 gs, 이 방정식 fs는 gs의 해가 방정식 fs는 x를 풀었을 때의 해와 같다 이거지. 따라서 fs 빼기 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미분을 해서, 알죠? 그래프로 푸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도록.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요 표현이죠. 요거 여기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을 때 어떻게 y는 x하고 교점 찾는 거랑 같다는 걸 표현을 할 거냐? 야, fs가 증가함수니까 fs는 gs 요거 해 찾는 거는 fs는 x 해 찾는 거랑 같다. 왜 fs하고 gs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로 써야 된다는 거지. gs의 교점은 y는 fs와 y는 x의
교점과도 같다. 이렇게. y는 fs와 y는 gs의 교점은 y는 fs와 y는 x의 교점과도 같다. 이렇게 써도 돼. 똑같은 얘기야. 자, 지금 이제 4차 함수 나왔고 이제 극대값을 가져야 돼. 극대값. 극대값.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면은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뭐 꼭 미분을 안 해도 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x 제곱으로 묶어 줄 수 있죠, 이렇게. 4x 빼기 4a. 그럼 만약에 얘가 또 0을 또 근으로 안 가진다면은 x 제곱에서 이제 뭐 접하면서 뭐 요렇게 접하면서 얘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근데 얘가 만약에 뭐 해를 가지지 않는다. 뭐 아니면 계속 증가한다.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극대값을 안 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서술형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쓸 거냐. 이 미분을 꼭 해야 돼요. 미분을 꼭 해가지고 극대값을 갖기 위하여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F'S부터 찾는 거야. 4S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는 4X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건 얘죠, 얘. 여기 A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거라고. 얘가 만약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졌다. 그러면 F'S가 뭐 이렇게 되겠지. 세고창 계수의 양수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중근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봐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1번하고 2번. 지금 얘의 판별식이 0일 때. 여러분들 2차 함수 판별식이 0이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접하는 거 알고 있죠? 판별식이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 판별식이 음수면은 이제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 그래프 모양이 판별식이 0일 때 1번처럼 그려질지 2번처럼 그려질지 이건 어떻게 할까? 축? 무슨 축? 아, 요거 이차함수 축?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죠. 두근을 더한 게 음수라고. 근데 이제 중근이니까 당연히 음수에서 증분을 가지겠지. 이해돼요? 양수 중근을 가지면은 이 두근의 합이 양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두근의 합이 음수니까 그게 당연히 2번 형태로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2번 형태로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야. 얘가 이제 판별식이 양수일 때고, 얘는 판별식이 0일 때고, 얘는 판별식이 음수일 때요. 근데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제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들은 극대값을 갖지 않죠. 감소하다 증가해. 얘도 감소하다가 증가해.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얘 둘은 이제 극소값만 가지는 거고 얘는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극대값을 가지겠지. 그럼 이거를 사실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건 쉬워. 이제 딱 보고 아 이런 형태네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쓸 때 극대값을 fx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이 함수의 판별식이 양수여야 합니다.
어? 그치?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양수여야 되겠지. 근데 왜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가지냐? 요거가 좀 애매하지 않나? 그치? 어.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참 좋냐면은 그 뭐냐 근의 개수 있지. 근의 개수. 얘 근이 세 개를 가져야 돼. 이렇게 세 개를 가져야 된다.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x축과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은 바로 판별식을 써도 돼. 괜찮아. 괜찮으니까 얘 판별식이 양수란 얘기가 결국에는 얘가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 2차 식이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0을 또 근으로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지금 x는 0이 근으로 있잖아. 근데 얘도 또 0으로 근으로 가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구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아까 여기 그래프 그렸을 때 중근일 때 있지? 중근일 때. 중근일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 이거 중근일 때. 파멸식 0일 때.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가 됐어. 그럼 얘는 x로 또 묶어낼 수 있으니까 4x의 제곱 x 플러스 3이 되거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고. 0,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그럼 이런 모양이 되면은 감소하다가 증가만 하니까 극대를 가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요 포인트예요. 얘가 얼마였냐? 2a. 여기에 지금 x는 0이라고 하는 근이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방정식도 x는 0이라고 하는 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지는 것과 같으니까 극대를 또 안 가진다고. 그래서 얘가 x는 0 이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해되면 뭐냐는지? x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것까지 써줘야지 올바른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 일단 지금 얘도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x가 2a보다 커나 같을 때하고 2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나오죠, 여러분들.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이 0보다 커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를 항상 나눠.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이때 이제 f'(s) 구하고 그다음 이때 f'(s) 구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가 2a보다 더 커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15x 빼기 30a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a는 사라지잖아. a는 사라지니까 그 도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도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3으로 하면은 5, 1.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판별식 써보니까 음수네, 음수. 그쵸? 판별식이 음수야. 그러면은 x가 2a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계속 떠 있다는 얘기죠. 계속 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fs가 항상 증가함을 보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f's를 구해놓고 판별식이 음수이므로 fx는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판별식이 음수라는 얘기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니까 도함수가 계속 양수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x가 2a보다 더 작을 때는 식이 이렇게 되겠지. fx가
x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플러스 30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건데 역시 이제 도함수는 이제 식으로 나오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15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1하고 5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5,0이랑 1,0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5와 1 사이에서는 음수이고 1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는 양수다라고 하는 거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F'S가 음수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그럼 거기가 2A가 봐봐. 2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2A가 여기 있으면은 기울기가 음수되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죠. 포함이 된다고. 그럼 안 되겠지.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음수인 부분을 찾은 거거든. 그래서 음수인 부분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와 1 사이인데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하려면 2a는 마이너스 5보다 더 작거나 같아도 돼요. 2a가 0이 되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주면 되겠죠. 자, 지금 봐봐. 사실 이제 이 미분 쪽은 뭔가 뭐 특별한 어떤 뭐 표현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계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 아니 0보다 커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제 상황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그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제한된 조건에서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값을 다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도 F'S를 구하겠죠, 먼저.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니까 어, 인수분해 되네. x는 1과 3에서 다 각각 극값을 가지는 1에서 이제 뭐예요? 극대를 가지죠. x는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를 가진다고.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고 x는 3에서 극소를 가진다. 그 다음 f0과 f3까지 다 구해가지고 각각의 값들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얘 그래프를 또 유출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1까지. 감소를 해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x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1에서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보여줄 때는 요걸 다 찾아야 된다 이거지. 찾아야 되는 값이 F1도 찾아야 되고 F0도 찾아야 되고 F3도 찾아야 돼. 이게 세 가지. 대입을 해봐야 돼. 대입을 해서 찾아야 돼. 요거를. 그래서 F0은 A가 되고 F1은 얼마야? 3, 12, 6, A 플러스 6. F3은 27, 69, 54. 27A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F1에서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최대값이 무조건 극대값하고 같은 건 아니거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극대값하고 최대값이 같게 나왔지만 뭐 언제든지 다 극대값이 최대값이랑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제 최대값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기 위해서는 후보군들이 필요한데 어떤 후보군들이 있냐. 그래서 극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값을 찾아야 된다고. 구간의 양끝값.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친구가 0에서부터 3까지니까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가 구간의 양끝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다 찾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구간의 양끝값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극값까지 했더니 F1이 제일 클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F1입니다. F1이 10이니까 A는 6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풀잖아. 그냥 빡 해가지고 그냥 바로 최대값 그때값일 때 최대값일 때 바로 해서 구하는데 이제 소설을 쓸 때는 요 세 개를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y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요놈의 최대값을 fa라고 했는데 얘 그래프 그려보면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요거 빼고 그냥 FA를 한번 찾아볼게요. FA가 어떻게 되는지. 자, FA는 얘의 최대값이야.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이거든. 그러면은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으면은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은 그냥 A일 때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겠죠. 얘를 지금 Y라고 돼 있는데 얘를 뭐 GS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 함수를 GS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있을 때 FA는 GA랑 같아져.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는 GA하고 FA가 서로 같은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A하고 GA의 값이 같은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지? 그러면은 최대값이 계속 바뀌어. A 값이 바뀜에 따라서. A가 여기 있으면은 이때가 최대값. A가 여기 있으면은 최대값. 여기 A 있으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부터 자, A가 여기 있어. 그럼 최대값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지. A가 여기 있어도 봐봐. 여기서 제일 큰 값은 극대값일 때가 제일 크잖아. 언제까지? 이때까지. A가 여기 있을 때까지 계속 최대값은 G-1과 같을 거야. 자, 여기 X좌표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X좌표를 뭐 4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일 때 한번 바꾸자. 이때는 FA의 값이 G-1과 같아져. 그렇죠? 최대값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A가 4보다 커나 같을 때는 또다시 FA하고 GA가 같아지겠지. 계속 증가하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최대값이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A가 여기 있으면 최대값이 얘가 최대값이 되잖아.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FA가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FA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FA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일정하게 되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꺾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뭐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최대값 구하는 문제. 지금 요 문제가 딱 그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얘도 풀 때 우리가 이 3참수 그래프 모양을 보니 A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서는 FA가 얼마가 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FA가 얼마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면은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풀어볼게 한번. 그래서 지금 미분하니까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 극대극소를 가지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냐? 2. 그럼 1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어. 자, 그럼 A가 여기를 찾아야 되겠네, 여기. 여기 X좌표. 그렇죠? 여기 X좌표 얼마예요? 2인가? 2? 2죠, 2? 어.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FA는 G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는 FA가 GA와 같다. 이렇게. 요거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F1은 여기니까 G-1과 같겠죠. F2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F3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 쓸 때 얘를 먼저 찾아주면 되거든. 얘들.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gs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얘 쓰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fa는 g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는 fa는 ga와 같다. 따라서 f1은 얼마이고 f2는 얼마이고 f3은 얼마이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것도 우리가 뭘 알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봤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고 1일 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고. 근데 이제 핵심은 요거야, 요거. 요거가 써져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A의 구간에 따라서 A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F1, F2, F3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이제 딱 표현해주고 답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응. 자,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도. 자, 여기는 다 그냥 수능 기출 문제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이야, 거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어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 풀어오면은. 여기는 풀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부등식 문제인데. 자, 20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빈칸에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에 맞춰가지고.
1번은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이제 f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분을 했더니 4x 세제곱 빼기 4kx 세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x는 k에서 이제 극소값을 가진다. 얘 3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k, 0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거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k에서 이제 극소값을 가지죠. 그래서 x는 k에서 극소값이면서 동시에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극소값 하나밖에 안 가지다 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라서 극소일 때 최소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극소값이면서 동시에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다음 2번 fx의 최소값 fk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값이라 돼서 그럼 k 대입하면 되겠지. k 대입하니까 k 4제곱 빼기 4k 4제곱 더하기 10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3k 4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네. 요게 이제 fk.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얘만 풀어주면 이제 k 4제곱 값 구할 수 있죠. 얼마냐? 4네 4. 그렇죠? 최대값은 4.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 방법 이런 거 요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쓸지 요거가 제일 막히잖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충분해요. 자, 여러분들 속도가 나오고 속력이 나오고요. 거리가 나오고 위치가 이렇게 나오거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속도하고 위치하고가 한 쌍이고요. 그 다음 속력하고 거리가 또 한 쌍이야.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속력, 속도 이거 좀 헷갈리면은 도함수 문제에서 이제 또 뭐 미분 불가능할 때 찾아야 되는데 이거 미분 다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왜 미분 불가능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속력이라고 하는 게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야. 속도에다가.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속도가 뭐 2차 함수로 나왔어. 그럼 그거에 절대값 씌운 함수가 속력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 함수 같은 경우는 뭐 꺾여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이제 속력이랑 한쌍이라고 했었잖아요. 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의 위치하고 B의 위치가 나와, 문제에서. 그럼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그때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빼면 안 된다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줘야 돼. 절대값. 누가 더 위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더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A 위치에서 B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그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 A,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 거리는 위치의 차에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속도하고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어. 속도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요. 위치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항상 기준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근데 이제 속력하고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왜?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 무조건. 그래서 요 차이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위치 함수가 나왔어. 위치 함수. 위치 함수가 나왔는데
위치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속도함수가 나오겠죠. 위치하고 속도하고가 서로 한 쌍이다 하고 했었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뀌도록. 자,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내가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았다면은 뒤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았다면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고등학교 수학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알겠죠? 플러스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 위로 던진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플러스 방향일 때랑 마이너스 방향일 때랑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속도가 플러스면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속도가 플러스면은 여러분들. 근데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거야. 알겠죠? 항상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겠죠. 이제 속도 함수를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이제 속도를 VT라고 했으니까 VT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보니까 어때? t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t에 대한 이차함수. t에 대한 이차함수인데 움직이는 방향이 두 번 바뀌어야 돼. 아, 그러면은 이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차함수니까 x축하고 두 군데서 여기선 t축이겠지. t축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딱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두 군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지. 그러면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 거라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와 같냐면은 극대극소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안 되느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간, 뭐 속도, 위치, 속력 뭐 이런 문제들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정의역은 x잖아. x가 정의역이거든. 그럼 모든 실수야, 정의역이. x에 음수도 넣을 수 있고 0도 넣을 수 있고 양수도 넣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의역이 뭐냐면은 t거든, t. t가 시간이에요, 시간, 타임. 응? 그럼 시간이 음수인 게 있냐고. 그러니까 t는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0보다 큰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두 실근 가지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빨간색인 경우도 포함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는 근이 하나만 있는 거야, 지금. 얘는 될 수가 없어. t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그래프가. 요 모양이 돼야 돼, 요 모양.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들어왔냐?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다. 고1 때 배웠던 소학상에서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에서 그 근이 뭐 서로 다른 양근 뭐 가질 때, 서로 다른 음근 가질 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가질 때 뭐 그런 거 했었어. 그거야,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럼 이때 이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나만 쓰면 안 된다고. 2번.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커야 돼. 꼭점의 x좌표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또 요 두 개만 쓰면 안 돼. 하나 더 있어야 돼. 3번. y절편이 0보다 커야 돼요. 요 세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2번까지만 만족을 하면은 요런 그래프도 나올 수 있거든. 요런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 되면 안 되겠지.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3번 경우까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이 1번에서 2번 바뀌기 위한 조건을 쓸 때 이 3개를 다 써야 돼요. 자, 지금 이게 항상 우리가 약수량 논술 준비를 하다 보면 문제되는 게 뭐냐? 수원수투 내용 때문에, 수원수투 개념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런 거 나오면은, 야, 깜빡, 머리 아프거든, 이거. 여러분들 배운 지 오래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할 때,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번외편으로도 이제 서로 다른 두 음근, 이렇게 될 때. 자, 어떤 조건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지.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식은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번째,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 꼭지점의 S좌표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깜짝이야. Y좌편이 0보다 커야 되겠지. Y좌편이 0보다 커야 돼. Y좌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런데 이거를 외우는 거냐?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돼야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으면 굳이 이런 걸 외우지 않더라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 달달달달 외우잖아.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 이게 지금 이거일 땐지 이거일 땐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이걸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졌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경우들이 좀 없어져야 되겠네. 꼭지점의 S좌표가 0보다 작구나. 근데 꼭점의 좌표가 S좌표가 0보다 작은 것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까지도 없어지려면은 Y좌편이 양수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어렵겠지만 초반에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면 사실 안 까먹거든 이게. 문제 그래프만 보면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나오는 공식들 족족 다 외우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야. 이런 건 공식도 아니야. 이건 그냥 정리만 해둔 거지. 이건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런 건 공식이라고도 말도 안 해줘. 이런 건 공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그래프를 보고 이런 그래프가 되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그런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네,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울 때 그냥 미분 거꾸로 뭐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은 조금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어. fx 있고 뭐 인테그랄 ds 있어. 그럼 얘 뜻이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fx가 될까요? 요걸 묻는 거거든.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fx가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 인테그랄 ds 이게 쓰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3x의 제곱이 될까요? 요걸 묻는 거라고. 그러면은 x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3x의 제곱이 될 것 같아. 근데 뒤에 1이 붙어도 괜찮고 뒤에 뭐 100이 있어도 미분하면 어차피 상수는 사라지니까 그럼 어떤 상수가 들어가든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분의 결과값은 반드시 뒤에 적분상수라고 하는 게 붙이죠. 적분상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물어볼게. 요거에서 이렇게 하면 같을까? 어? 다르다고? 다르다고? 어. 그거 다르죠. 이거 조심해야 돼.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이랑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 어떤 상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얘를 이항해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0이냐?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냐?
새로운 상수 C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함수 x에 대한 함수는 사라져. 근데 이제 뒤에 붙는 상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걔가 이제 남아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기호를 또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읽을 때는 DDS라고 읽거든. 왜? 자,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DDX라고 읽고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럼 만약에 DDY 이렇게 쓰면은 Y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미분이나 적분이나 둘 다 있잖아.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그래서 fs 앞에다가 이제 dds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fs가 x에 대한 함수란 뜻이잖아.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란 뜻이야. 그 미분한 걸 다시 적분을 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적분하라는 뜻이고 얘는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알겠죠? 차이점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적분을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얘는 이제 마지막에 미분을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나오지 않아요. 함수는 똑같아. 어차피 미분했다가 적분하나 적분했다가 미분하나 함수 모양은 똑같거든. 근데 뒤에 상수가 붙냐 안 붙냐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은 가봅시다. 자, 부정적분 파트도 거의 다 여러분들 연산밖에 없어요, 연산. 연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아, 맞아. 적분 공식이 이런 거였지. 요거 한번 좀 되뇌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거고. 지금 음, 일단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f'(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12s가 되고 그쵸? 부정적분 하니까 이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인데 이 문제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얘가 x축에 접해야 돼. 그러면은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얘를 봤더니 f'x의 그래프가 0,0이랑 2,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0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지금 2고 0에서 접하면은 F1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에서 접했겠지. 이렇게. 그래서 F2가 0이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찾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식을 쓸 때는 fs의 그래프가 x축과 접했기 때문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다. 그런데 극대값이 0이 되면 f1이 양수일 수 없다. 따라서 극소값이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지금 봐봐 fs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조건이 있어. 그 다음에 f's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f1이 양수라는 조건도 있어. 이거 왜 줬겠냐 이거야. 다 쓰라고 준 거야 지금. fs 그래프는 3차 함수예요. 왜? 미분한 게 2차 함수니까 fs 미분하기 전에는 3차 함수였겠지.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접하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미분한 애를 보니까 0에서 극대값이고 2에서 극소값을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2라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2라고.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F1이 양수인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거야. fs가 x축과 접하려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0이어야 하는데 극대값이 0이 되면은 F1이 양수가 되질 않고 음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안 되더라. 따라서 극소값이 0이어야 한다. 그럼 극소값이 0이려면은 F2가 0이어야 된다. F2가 0이니까 적분상수 C가 얼마가 나온다. 따라서 FS가 구해졌다. 그래서 F1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좋아요. 계산이니까 계산만 써주면 돼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 FS 그래프 이거 그릴 수 있나요? 지금 얘는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거거든. y는 x-1이랑 y는 절대값 s-a 얘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거야. 근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 절대값 함수는 a, 0을 지나면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되죠. 그 다음에 y는 x 빼기 1은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둘을 이제 곱하는 거야, 지금. 곱하면은 양수 곱하면 양수겠죠. 양수에다가 A에서 0 곱하기 양수니까 0이 된다고. A에서 0이 돼. A에서 0이 되고 그전에는 계속 이제 양수야, 양수. 그 다음에 여기 또 양수죠. 0 됐다가 양수 곱하는 거야, 지금 곱하는 거. Y값들끼리 곱하는 거야. 양수 하다가 1에서 또 여기 양수 곱하기 0이 되지. 그래서 양수였다가 1에서 또 0이 된다고. 1 이후에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런 그래프.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그러면은 뭐 미분 때릴 필요도 없어. 그냥 둘이 곱한 거니까 딱 그려놓고 곱해보면 돼, 이렇게. 곱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0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0 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양수면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 사이에서 양수면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그때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겠죠. 여기 y 값이 1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좀 유추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요게 힘들다 싶으면은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그럼 A의 범위를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죠. A란다. X의 범위를 나눠서 X가 A보다 작을 때 하고 1과 A 사이일 때 X가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2번 X가 1과 A 사이일 때 3번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언제 극대값을 가지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개를 합쳐도 상관없네요. 요 두 개를 합쳐도. 왜냐면 이 두 개 합쳐도 x 빼기 a가 음수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얘일 때도 x 빼기 a가 음수고 이때도 지금 x 빼기 a가 음수거든. 그래서 하나로 합쳐도 되겠어요. 이렇게 x가 a보다 작을 때로 하면 되겠네 그냥. 응? 어. 어. 거기서 이제 극대값을 가지겠지. 자, x가 a보다 작으면은 그때 fs는 마이너스의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가 되겠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1a 위로 블록인데 a보다 작을 때만 그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려주면 돼. 그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1이죠. 2분의 a 플러스 1 꼭점이. 그다음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는 fs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a가 되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여기는 안 그려지고 여기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이런 그래프. 아까 그렸던 대로.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일 때 y값이 1인 걸 이용해 가지고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값 구하고 나서 그냥 적분해 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만 딱 써주면 돼. 요거 1번, 2번 나눠서 했다는 거. x가 a보다 작을 때하고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가 2분의 2 플러스 1일 때 그때 값 1을 가지더라. 그걸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fs가 지금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인데 지금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s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a 0까지 적분한 게 서로 같대.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야. 그래서 1번 봅시다.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주어진 현실 정리하면은 요거 값은 요거이다. 이 값을 1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데 그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A부터 B까지 fx ds. 자, 지금 이제 정적분이야, 정적분. 구간이 생겼죠. 자, 얘는 마이너스에 B부터 A까지 fx ds랑 같다. 그러니까 x 구간이잖아요. 지금 얘가 이제 윗끝하고 아래 끝인데 윗끝하고 아래 끝을 자리 바꿈 해주면서 부호 반대로 해도 값이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쓸 거라고, 이걸 쓸 거라고. 어떻게 하려고? 얘를 이항하려고. 얘를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 ds 빼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s는 0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인 거를 이게 플러스로 바꾸면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지. A부터 C까지 fs ds 더하기 C부터 B까지 fs ds. 자, 구간이 A부터 C까지 C에서 B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얘는 A부터 B까지 fx ds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C가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B보다 더 큰 숫자여도 되고 A보다 더 작은 숫자여도 상관이 없어. 그냥 연결되면 바로 합칠 수 있다 이거야. 이건 정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고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금. 연결이 돼 연결. 그래서 얘를 합친 걸 어떻게 쓸 수 있냐.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에서 A까지니까 0부터 A까지 fs ds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풀이에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등호 쓰면서 이거는 이거랑 같고 이거는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 풀이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자, 전체를 한번 써볼게.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이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1번에다가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얘 조건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바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fs ds 빼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s ds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fs ds 더하기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는 결국에는 0부터 a까지 fs ds이고 이가 0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는으로 이어줘도 돼요. 너무 길다 싶으면 밑에다 써줘도 돼. 두 줄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계산만 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0부터 a까지 fs를 적분한 게 0인 걸 알았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0 되는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값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양수인 a를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야. 다 계산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 적분 기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적분을 하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이 나왔지만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죠. 지금 이제 인테그랄 0에서부터 s까지 ft, dt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적분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은 라지 fs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요. 함수가 극값을 언제 가져요? 함수가 극대를 가져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극값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도함수를 찾아야 돼. 도함수. 도함수. 얘를 미분해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은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값을 하나 가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극값이 뭐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무조건 미분이야, 미분.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본래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지 유추하는 게 미분의 목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라지 fs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얘였다고. 그럼 얘의 극값이 오직 하나 존재하는 때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해야죠. 얘를 미분해야 돼. 얘를 미분. 얘를 미분해야 된다고. 응? 알겠죠? 자, 그 전에 또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꼭 찾고 가야 될 게 있어. 여기가 항상 0일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가 숫자가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A에서부터 X까지 FTDT라고 한번 해볼게. 자, A부터 X까지 FTDT.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이제 라지 FS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변수는 X야. 항상 미분은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변수는 X예요, X.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잘 생각해봐. 이 스몰 ft를 t에 대해서 적분했어. 그럼 문자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x 넣고 a 넣고 뺀단 말이지. 그럼 걔는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결국에 얘를 계산하면은 x에 대한 함수가 나오니까 얘를 미분할 때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x가 변수야. x가 변수. x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단 말이죠. a는 상수고요. 자, 이때 ax에다가 a를 넣어주면 a부터 a까지 적분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0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하나 들고 가야 돼. 이 조건을 무조건 쓰게 되어 있거든, 문제에서. 아, 밑하고 같아지는 숫자를 x에다 대입하면은 그때 적분값은 0이 되겠구나. 요거 이용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 이래 놓고 이제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는 거지, 이거. 미분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x를 이제 t 대신에 넣기만 하면 돼요.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s랑 같다. 이렇게. 지금 수학 2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과에서 배우는 미적분을 가면 미적분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함수도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fs가 들어가거나 gs가 들어가거나 문제에 따라서 이제 합성함수 꼴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약수는 노수 안 나오니까 빼고 요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x에다 0을 넣어주면은 0이 되겠구나. 그래서 라지 f0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랑 라지 f 프라임 x가 fs랑 같다. 요렇게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fs가 라지 fs의 도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은 하나의 극값을 가질까? 요 생각을 하면 되겠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은 fs의 그래프 3참수잖아. 얘 그래프가 뭐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극값 하나 가질 거라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네.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죠. 이 3참수가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이 되도록 A 값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겠지. 자, 지금 이제 문제 해석까지는 다 했어요, 지금. 결국엔 스몰 fs, 얘가 라지 fs의 도함수구나. 근데 라지 fs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스몰 fs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아이고, 뭐야. 뒤로 가기 버튼이 없네. 아무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될 때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이제. 문제가 fs 이렇게 돼 있을 때 fs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를 찾으라.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찾으면 되겠어요? 극대 극소를 찾으면 되겠지? 극대 극소. 극대 극소를 찾아가지고 곱한 게 뭐가 되면 양수 또는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풀이법이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각각의 극대 극소값을 찾아가지고 곱한 게 양수 또는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같은 범위에 있으면 곱했을 때 양수 돼야 되겠죠. 하나가 0이 되면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얘의 극대 극소를 찾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미분해 가지고 했더니 F1이 극대고 F-1이 극소더라. 그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이면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극대하고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양수 A이기 때문에 양수 A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되겠죠? 극대극소 곱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뭐 0보다 작을 때랑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극대극소 찾아가지고 곱한 게 음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미지수 A의 범위가 부등식 형태로 나올 거니까 그럼 그 부등식을 풀면은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음. 이번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fs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극대극소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했던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 쓸 수 있게 이것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6번 가봅시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앞에 이런 말이 나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냥 3차함수 fs라고 해도 되지만 굳이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이유는 fs식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지금. 그럼 여기서 fs에 대한 힌트들을 찾아가지고 fs의 식을 찾아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거지.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죠. F1 빼기 F0. 그게 이제 0이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도 F2 빼기 F0은 또 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지금. 그럼 여기서 F1과 F0이 같고 F2와 F0이 또 같아. 그리고 또 F1과 F2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연달아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F0, F1, F1이므로 이 조건에서 이거이므로
fx는 최우정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k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언제 배우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이걸. 예, 이것도 항등식에서 나오거든. 항등식에서 했던 거야, 이게. 자, 위 조건에 의해 F0과 F1, F2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됐으므로 fx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f'x는 무엇이기가 나올 거고요. f'1의 값은 얼마겠네요. 이렇게. f'x를 구하면 어차피 k는 없어질 거니까 k를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 임으로 f'x는 얼마가 될 것이고 f'1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범위를 나눠서 적분하는 게 중요하죠. x 곱하기 x 빼기 1인데 얘 그래프 그려보면 0,0 지나고 1,0 지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y는 x 플러스 3이면 0,3을 지나겠죠. 2분의 1 넣어도 절대 3보다 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기랑 여기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범위를 여기 만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따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적분을 또 따로 해야 되죠.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만나는 점까지 이 부분 적분을 또 따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적분을 3번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구간을 나눠가지고 0과 1 사이일 때 하고 0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그래서 각각 적분해가지고 더해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적분이 달라진다는 걸 표현을 했냐 안 했냐 요거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x 플러스 3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얘를 이제 적분해야 되고 요 만나는 점에서부터 뭐 0까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나오죠. 위로 블록으로 나오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의 x제곱 마이너스 s 이렇게 돼야 되겠지. 요거를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 1부터 여기 만나는 점까지는 다시 얘를 1부터 여기 만나는 점까지 적분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렇죠? 이게 전적분이 이제 활용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P라고 하는 게 수직선 위로 막 움직여.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야. 자, 이때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속도가 VT. 자,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죠. 자, 점 P의 시각 T는 1에서의 위치와 T가 K일 때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자, 이게 조건이야, 이게. 위치가 같대, 위치가. T가 1일 때의 위치. 그 다음에 T가 K일 때의 위치가 서로 같대. 그럼 그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예요. 알겠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였으니까 반대로 속도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조건, 점 P의 시가 T는 1에서의 위치와 T는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전적분, 두 시각 T는 1과 T의 위치가 같으면 위치 변화량에 대한 정적분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지. 이렇게 0초에서부터 1초까지 VT를 적분한 것과 0초에서부터 K까지 VT를 적분한 것이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지금 T가 0부터 시작을 했죠. 0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0초에서부터 1초까지 위치 변화량과
0초에서부터 K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거야. 1초일 때 위치와 K일 때 위치가 같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VT 대신에 4T 빼기 10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K에 대한 방정식 나오겠죠? 그럼 그걸 풀면은 K 값이 나온다고. 어렵지 않아.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X축이 있고 요렇게 있어. 얘가 Y는 F, X야. 그래 놓고 A부터 B까지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요 넓이가 나오겠죠. 요 넓이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이런 직사각형 하나 생각해 보자고.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도 얘하고 똑같아. 됐죠, 여기까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뭐가 되죠? 높이가 되겠지, 높이. 아, 넓이를 밑변의 길이는 b-a죠. 얘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이거예요. 높이. 얘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자, 지금 이 꼴이 어디서 나와 있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써볼 건데. 자, 이때 이 b 빼기 a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상수처럼 썼지만 b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x라고 써보자고. 여기를 이제 t로 바꿀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꼴이 나와. 잠시만. 여기가 t 이렇게. 그래놓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면, 자,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높이인 거지. x가 a에 가까워질 때 높이니까 얘의 결과값은 뭘로 나오냐면은 fa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fa. a일 때 높이니까 fa가 되겠죠. 자, 얘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fa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 요거는 얘는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눴어. 그러니까 얘는 높이야. 높이인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높이인 거야. 그래서 이런 꼴은 얼마가 된다? fa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1 fs. 그다음 여기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져. 그럼 얘는 이제 미분계수꼴로 바꿀 수 있죠. 0분의 0꼴일 거니까. 여기도 지금 0분의 0꼴이야. x에 1 넣어주니까 분모 0 됐고 분자도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이 되죠. 다 0분의 0꼴이야 지금 이게. 자, 그런데 봐봐. 얘가 무슨 뜻이었다 얘가? 1부터 x까지 넓이를 밑변으로 나눠야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x 빼기 1이죠? 근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바꿔주자 이거지. 이렇게 바꿔주고 바깥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요걸로 이제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 전체가 뭘로 바뀐다? f1로 바뀐다고 이게. x가 1에 가까워질 때 높이니까 이 전체가 그냥 f1로 바뀐다고요. f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f1이 되죠. 그럼 여기는 2분의 f'1 빼기 2분의 f'1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값이 이제 뭐 3이다. 그래서 이제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인 거지.
당연히 여기다가 1 넣어주면은 분모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여기도 1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F1은 0인 걸 알 수 있어요. F1이 0이니까 F'1도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나 해준 게 뭐냐면은 요 꼴 x-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이게 얘가 직사각형의 넓이 얘는 밑변의 길이로 나눴으니까 얘는 높이인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높이가 되어서 결과값이 f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 꼴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고 뭐 이해 안 되면서 뭐 이해되는 척 하고 있어 지금 정적분 강의도 안 듣고 있어. 그 선생님 그 강의 그 올려놨으니 제발 좀 그 저기 평일에 좀 보고 와 제발. 지금 봐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s ds. 여기서 이제 조금 저기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우함수, 기함수라고 기억을 하는 것보다 뭐가 좋냐면 y축 대칭함수, y축 대칭함수,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함수라고 기억을 하면 좋아요. 우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 있잖아. y축 대칭함수야.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하는 건 사실 원점 대칭함수야. 원점 대칭함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이 함수에 대한 특징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y축 대칭함수라고 하면 그 함수는 y축에 대한 대칭함수구나 바로 알 수 있지. 원점 대칭함수라고 하면은 그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 y축 대칭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항함수에서는 지수가 짝수인 애들은 모조리 다 y축 대칭함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항함수 내에서는 원점 대칭함수는 지수가 홀수인 애들은 다 원점 대칭함수야. 상수는 짝수인 거예요, 짝수. 그래서 상수도 y축 대칭함수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정적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y축 대칭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이 넓이나 같을 거니까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가지고 2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다 기억날 거야 지금. 그다음에 이제 y축 대칭함수 말고 원점 대칭함수면은 이런 형태 그래프야. 원점 대칭함수면 이런 모양이야. 그럼 얘를 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같을 건데 근데 그냥 정적분을 하면 여러분들 이게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로 나와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만약에 얘의 넓이가 3이었으면 얘 넓이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 적분했을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원점 대칭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0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함수, 짝수일 때는 y축 대칭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fx가 있어. fx를 보니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같이 있네. 얘는 y축 대칭함수, 얘는 원점 대칭함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x를 곱하게 되면 곱하는 거잖아, 지금. 곱하는 거잖아. 곱하게 되면은 x제곱이 x 세제곱이 되고 as가 as의 제곱이 되니까 y축 대칭함수였던 애는 원점 대칭함수로 바뀌고 원점 대칭함수였던 애는 y축 대칭함수로 바뀌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함수 x는 또 원점 대칭함수잖아. 원점 대칭함수랑 원점 대칭함수를 곱하면 y축 대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 대칭함수랑 y축 대칭함수를 곱하면 원점 대칭함수가 되는 거고. 약간 원점 대칭함수가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고 y축 대칭함수가 약간 플러스 같은 느낌인 거야. 마마 곱하면 플러스 되고 마뿔 곱하면 마이너스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요.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 그래서
x를 곱하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0 될 거니까 as 제곱만 남는다고. 그다음 1 곱하기 fs니까 얘는 또 사라지고 x 제곱만 남겠지. 얘를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해가지고 2배를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한 값이랑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니까 얘 지워주고 또 x 제곱 되니까 0에서부터 3까지 2배 한 거랑 이거 계산하고 해서 한 게 36 더한 게 서로 같으니 그러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랑 원점 대칭 함수를 좀 기억을 하면 되고 원점 대칭 함수는 x의 홀수 제곱, y축 대칭 함수는 x의 짝수 제곱이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오늘 지금